자요, 11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집이요. 아마 여러분요, 오늘 요약집의 채권법은 오늘 끝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야간반이요. 그런데 지금 채권법 강의는 물권법이 끝나야지 뒤에 순서대로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녹화는 돼 있는데 아직 올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자, 지상권 한번 보세요.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마을 수 있다. 사용하는 거죠. 사용하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이죠. 사용. 그 다음에 여기에서요,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줄거 봐요. 건물, 기타 공작물을 그냥 공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면 수목이죠. 그러니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목만 해요. 이것을 거기다가요, 목적의 한정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이 한정되죠. 그러니까 지상권은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남의 토지 위에다가 공작물이나 수목만을 심기 위해서 땅을 빌려야 돼요. 농사 짓기 위해서는 된다 안 된다? 농작물 경작은 절대 안 돼. 지상권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토지를 사용이죠. 사용하는 권리고요. 2번 토지는 일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 거기요. 일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 이렇게. 그럼요, 이 일필의 토지 일부는요, 일부 그 줄거 봐. 일필의 토지의 일부요. 이것은 분할 전이라도 가능해요. 분할 전이라도. 토지를 분할하지 않아도 토지의 일부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부종성 여부라고 되어 있죠.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지상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를요,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설정을 하죠. 지상권은 반드시 등기해야 되죠. 그러고 나서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짓거나 또는요, 여러분요, 강고탁 같은 걸 세우거나 나무를 심거나 나무,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보면요, 여기서 원래 지상권이라는 것은 남의 땅 위에다가 이런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지상권자는 누가 되냐? 건물의 소유자, 공작물의 소유자, 수목의 소유자가 지상권자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남의 땅을 사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건물이 철거되고 없잖아요. 철거되고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다시 건물을 지으면 되죠. 그러니까 건물이 멸실되다가 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고,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공작물이나 수목에 있어서 존속기간은 우리가 최소한 견고한 건물이죠. 견고한 건물은 최소한 몇 년 이상? 30년 이상. 견고하지 않는 건물은 몇 년 이상? 15년 이상. 기타는 몇 년? 기타는 몇 년 이상? 5년 이상이죠. 5년 이상, 30년 이상, 15년 이상, 5년 이상,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것은 반드시 지상권자가 신축을 했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여기 보면 이 건물도 경관 건물이죠. 그런데 이 건물의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달라. 그런데 내가 이 건물을 사고 싶어. 그럼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이 건물을 사도 나중에 건물 철거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하고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죠. 그런데 이미 건물 있잖아요. 이미 있는 건물은 아무리 견고해도 최소한 30년을 보장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1년만 인정도 되고 10년 인정도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최장은요. 최장은 어떻게 된다? 최장은 영구무한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와. 견고하지 않는 건물이죠. 견고하지 않는 건물을 지상권자가 신축을 하면 무조건 15년이 아니고 최소한 몇 년 이상? 15년 이상. 만약에 견고하지 않는 건물인데 기간을 5년으로 정했어. 5년으로. 그러면 몇 년이 된다? 15년이 되는 것이고, 견고하지 않는 건물을 20년으로 했어. 그럼 몇 년이 된다? 20년이 된다, 이 말이죠. 최소한 몇 년 이상이면 되니까 15년 이상. 언제까지? 영구무한까지. 100년, 1000년도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토지에 을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아. 저당권.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에 을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이요. 그러면 저당을 잡죠? 그러면 저당을 잡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저당권은 뭘 하지 않느냐? 토지를 점유하지 않아. 점유하지 않는다 말의 특징이 뭐냐? 이 땅을 소유자 갑이 자기 마음대로 또 쓸 수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다 또 건물을 지어버리면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러면 땅값이 똥값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이 땅을 경매를 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다시 갑이라는 사람하고 지상권을 설정을 해요. 지상권을 이렇게 설정을 한단 말이죠. 지상권을. 그래서 지상권을 설정을 해가지고 이 땅 위에다가 뭘 한다? 건물을 짓는다, 이 말이죠.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지상권을 설정을 해가지고 건물을 못 짓게 한다, 이 말이죠. 왜?
이 지상권은 토지를 뭐라 하니까 점유를 하니까 점유. 그러니까 갑이 건물을 못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갑이 만약에 을한테 빌린 돈 1억을 갚죠? 그럼 저당권 없어지죠? 그럼 뭐 없어져? 지상권 없어. 그래서 여러분요, 토지를 저당 잡고 돈을 빌리면요, 은행은 토지에 대해서 저당을 잡은과 동시에 지상권을 동시에 설정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말한다 담보지상권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돈을 갚죠? 은행한테 돈을 갚죠? 저당권 없어지면서 동시에 뭐 없어져? 지상권 없어. 또 한 가지. 여러분 뭐를 알아야 되면 지상권하고 토지 전세권하고 토지 임차권 이 세 가지는 점유를 해. 점유. 그럼 점유를 한다는 말은 뭐냐? 점유라는 것은 배타성이다. 배타성이라는 말이 뭐다? 독점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봐봐. 우리가 토지가 이렇게, 이 토지가 갑의 통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땅 전부를요 을한테 지상권을 줘서 지상권. 우리 뭐라 했죠?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을한테 이 토지 전체를 지상권을 줬어. 그러고 나서 또 여기다가 이 토지 또 일부에다가 또 전세 줄 수 있는가? 이 토지 일부에다가 또 임대차를 줄 수 있는가 이 말이죠.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는 절대로 못해요. 왜요? 우리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점유하죠. 점유는 배타성이고 독점적이니까 자기 혼자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을 한다, 전세권을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토지의 일부란 말은 이 땅 전체가 갑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나눠가지고 여기는 A한테 지상권을 주고, 알겠죠? 이만큼은 여기다가 B한테 전세권을 주고 여기는 C한테 임대차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이 땅 이렇게 해서 이미 지상권 준 데다가 또 전세권을 줄 수 있는가? 그건 절대로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점유를 해야 되니까. 점유한다고 하는 것은 같이 있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부정성 여부요. 부정성 여부 보면 여기 보면요, 기억 보세요. 기억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 그다음 바로 옆에 공작물 이나 수목 찾았어요? 가로고 닫고 보면 빼고 수목 세 번째 줄 수목이 불편 바로 옆에 보면 이 돼 있죠?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 바로 옆에 기존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목이 멸실되더라도 맨 끝에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지상권에는 뭐가 없다? 부종성이 없다. 또 똑같은 말이야. 니은 봐봐. 니은은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줄 맨 끝에 지상권자와 지상물의 소유권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그것은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디귿은요, 디귿은 뭐가 되겠죠? 법정 지상권이 여러분 지금 되어 있나요? 그래서 법정 지상권, 그래서 첫 번째 끝에요,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상권하고 지상물의 소유자는 따로따로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법정 지상권 가면 이런 말이 또 나온단 말이죠. 자, 4번은요 토지 저당권자가 그 목적 토지 외에 초유 용익권 설정 등으로 인한 담보가치의 감소를 막기 위해 줄거예요. 첫 번째 4번에 토지 저당권자가 첫 번째 맨 끝에 담보가치의 감소를 막기 위해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맨 끝에 가르고 닫고 담보지상권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담보지상권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자, 민법의 규정이죠. 우리가 민법의 존속기간은요 다음의 연함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랬죠? 다음의 연함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이것을 최단 존속 기간 보장 이렇게. 최소한 이만큼은 보장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석조, 돌집이죠. 석회조는 뭐죠? 콘크리트 빌딩이죠. 연화조, 기와집이죠. 또는 이와 유사한, 그 다음에 한마디로 말하면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그 다음에 견고한 건물, 그 말이 중요해. 한마디로 견고한 건물 또는 뭐다? 수목. 이 두 가지는 최소한 몇 년 이상? 30년 이상. 언제까지? 영구무한까지. 그러니까 견고한 건물에 만약에 존속기간을 50년으로 해서 그러면 돼, 안 돼? 된다 이 말이죠. 2번요 견고한 건물 줄고 이외의 건물이죠. 견고하면 몇 년이다? 30년이죠. 몇 년이다? 15년. 3번은요 견고한 건물, 그냥 건물 이외의 뭐다? 공작물. 건물 빼고 견고하고 견고하지 않고 건물 빼고 몇 년이다?
5년이다. 5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3번, 2번 봐봐, 2번. 최단 존속기간의 규정은, 최단 존속기간의 규정은 누가 한 거? 지상권자가 바로 옆에요. 건축하거나 바로 옆에요. 식재한 경우 두 번째 조명 끝에 적용되고, 딱 거기까지. 거기만. 그러니까 다 줄 걸 필요 없죠? 최단 존속기간은요, 누가요? 지상권자가 건축하거나 식재한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고요. 지상권 설정자 소유의 건물, 그것을 기존 건물이라고 그래. 거기까지. 기존 건물은 맨 끝에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옆줄 거서 뭐라고 쓰냐? 견고한 건물일지라도 1년 점 찍고 2년 점 찍고 5년 점 찍고 10년 어느 것도 가능하다. 1년, 2년, 5년, 10년 어느 것도 가능해. 내가 유학집에다가 10년을 할 수 있다 그랬더니요, 나중에 문제를 낼 때는 1년을 할 수 있다 문제를 내놨더니 여기 10년인데 왜 1년이냐고.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요, 기존의 건물을 아무리 경고하다 할지라도 멋대로 할 수 있단 말이죠. 6개월만 줄 수도 있고 3년 줄 수도 있고 20년 줄 수도 있고 100년 줄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최소한 30년 이상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멋대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거죠. 계약으로 줄거봐. 지상권의 존속기간, 지상권. 그럼 이거 지상권이 뭐죠? 지상권이요, 거기 보면 280조 1, 2, 3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여기는 지상권. 내가 왜 얘기하냐?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지금 지상권의 존속기간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그 밑에 거 한번 봐봐. 그 밑에 281조 거기 2항을 보면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라고 돼 있죠. 공작물의 종류와 뭐라고 돼 있죠? 종류와 구조라고 돼 있죠.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 이게 가끔 시험에 나오면 학생들이 잘 모르는데 봐봐. 지상권은 뭐뭐를 지상권에 가죠? 지상권은 뭐다?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이죠. 공작물이나 뭐다? 수목이죠. 수목. 이 공작물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죠. 견고한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견고하지 않는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 빼고 기타 뭐가 있다? 공작물이 있고. 여기 몇 년이다? 30년 이상, 15년 이상, 5년 이상이죠. 수목은 언제나 몇 년이다? 30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밑에는 뭐라죠? 공작물만 딱 얘기했죠. 공작물만. 여기는 뭐는 빠져? 뭐는 빠져? 수목은 빠져, 수목은 빠져. 이 말이 중요하죠. 그러면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다? 몇 년을 본다? 15년. 무슨 말이냐 이거죠. 봐봐. 야, 너 땅 좀 빌리자. 지상권 설정하자. 뭐 하려고? 글쎄, 건물을 지을까 말까.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글쎄, 콘크리트를 지을까 졸업식을 지을까 잘 모르겠는데 아직 정하자. 그래, 그러면 너 건물 지어.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무슨 건물을 짓는다고 말을 안 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견고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몇 년이다? 30년 이상을 해야 되죠. 견고하지 않는 조립식 건물은 몇 년이다? 15년 이상이죠. 그런데 무슨 건물을 짓는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건물이나 지어볼까 생각 중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어떤 건물인지 몰라. 그러면 무조건 몇 년으로 본다? 15년으로 본다 이 말은. 15년으로 본다. 알겠죠? 그럼 여기는 수목 나무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정하지 않았어. 나무를 수목은 종류를 어떤 종류인지 말 안 했어. 몇 년이다? 30년이다. 30년이다. 수목은 언제나 30년이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 위에 있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이만하고 밑에 있는 공작물의 종류하고 같다 틀리다 다르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우선 지금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수목은 언제나 몇 년이다? 30년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허용된다 줄고, 거기다 보면 지상권 동그라미했죠? 거기다 지역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을 영구로 할 수 있어. 왜요? 원래 임대차는 20년을 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법조문이 삭제가 됐어. 삭제됐으니까 임대차도 영구로 이제 할 수가 있죠. 왜? 옛날엔 월세 임대차는 최장이 20년이었는데 그것이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삭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최장 몇 년이라는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그다음 뭐하고? 임차권하고 세 가지는 몇 년을 넘을 수 있다? 영구 무한히 가능하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요 281조 봐봐. 조문 281조 맨 끝에 281조 지금 보고 있는 거 맨 끝에 2번, 4번 맨 끝에다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 거기를 줄궜어요?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 줄궜어? 거기다 써 수목은
언제나 30년. 알겠죠? 수목은 언제나 몇 년이다? 30년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장. 지상권의 양도죠? 여러분, 지상권은 물권이에요. 그러니까 지상권의 양도를 절대로 금지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줄 거 봐요. 밑에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바로 옆에 무효예요. 무효. 알겠죠? 무효니까요. 지상권의 양수인은 무조건 지상권을 뭐란다? 취득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무조건 취득을 해. 무조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 써. 맨 끝에다가 써. 뭐 약간 지로 지급 의무 옆에 바로 위에 만주로판 크게 있죠? 그 다음에 쓰냐? 예외.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 플러스 등기해야 대항력 취득. 그래서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 플러스 등기해야 대항력 취득. 이렇게. 대항력 취득. 이렇게. 자요, 지료 지급 의무라고 이름 지금 되어 있어요? 지료 지급 의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되어 있죠. 지료 지급 의무. 자, 1번부터 이러면 5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료에 보면 지상권은요, 지상권 설정에 합의가 있고, 그럼 봐봐. 여기. 지상권에는 뭐냐면, 지상권에 의외로 이제 지료가 잘 나오죠? 지상권에 약정 지상권이 있고요. 그게 뭐가 있냐? 법정 지상권이 있어요. 약정 지상권은 지상권 설정에 합의를 하고요. 여기에 지료 있죠? 지료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지료는 원칙적으로 무상이 원칙이에요. 왜냐? 우리가 나중에 좀 더 보면 알겠지만,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돼 있어, 법에. 임대차는요, 차임을 지급하고 이렇게 돼 있어, 법에. 그런데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지료를 지급하고 이런 말이 없어.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상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합의로 뭐 할 수 있다? 유상으로 할 수 있고, 유상을 하면 뭘 한다? 등기를 할 수 있어, 등기를 해야지 뭐 한다? 대항하고요. 그 다음에 지료를 몇 년 이상? 2년 이상 연체를 하죠. 연체하면 지상권에 뭐를 청구한다? 소멸을 청구하죠. 이때의 2년이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토지 양수인에게 몇 년이다? 2년이 돼야 돼. 양수인에게. 그런데 법정 지상권은 일단 뭘 한다? 지료를 지급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어. 지료. 그런데 지료가 지급하고 의무인데 지료액이 얼마냐는 합의로 하고, 합의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법원에서 지료액을 정하고, 법원에서 정한 적이 없다? 그러면 얼마인지 모르죠.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료 증감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지료 증감 청구 못해. 자, 두 번째는요, 2년 이상 연체가 있다. 연체가 있다고 해서 지상권에 뭐를 청구할 수 없다?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법정 이상권은요. 그런데 이 법정 이상권에서 또 대표적인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감수성 법정 이상권 중에서 분묘기지권 있죠? 분묘기지권. 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죠. 시효 취득.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죠. 시효 취득하면 이것은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 원칙이야.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면. 이게 최근에요, 시험에 좀 잘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어디냐? 여기죠. 양수인한테 2년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갑의 토지 위에 여기 좀 을이죠? 을이 이렇게 지상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 갑하고 을하고 지료를 30만 원의 지료를 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등기를 안 한 거예요. 30만 원 지료를 받기로 했는데 월 30만 원. 등기를 안 한 거예요. 등기를. 여기서 문제요. 갑은 을한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등기가 없어.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우리가 이러면 등기는 뭐죠? 등기는 누구한테 주장하죠? 제3자에게 뭐 한다? 대항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등기가 있든 없든 계약 당사자는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그냥 두 사람 간에는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료를 갑이 을한테 청구해야 되는데, 지상권은요, 갑하고 을하고 이 지상권을 갑이 을한테 땅을 빌려주면서 30년간 빌려주면서, 너 이거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안 된다.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이죠.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을 했어. 그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냥 등기도 안 돼. 둘이만 약속. 특약이니까, 특약은 뭐죠? 계약이죠. 계약은 채권이죠. 그건 두 사람만 유효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을이라는 사람이 그 두 사람 갑하고의 특약을 위반해서 병한테 지상권을 넘겨. 그럼 병은 지상권 등기를 하게 되면 지상권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니까. 그런데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갑하고 을하고 지료를 30만 원씩 내기로 했는데 등기를 아직 안 했단 말이죠.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래도 갑은 을한테는 청구해.
대신 누구한테 청구를 못한다? 병한테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료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무상지상권으로 보는 거예요. 일단 제3자 입장에서는. 그럼 무상지상권이니까 지료 증액 감액 청구라든가 2년 이상을 연체했다고 해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한다거나 이런 말이 되는데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볼까요? 1번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요소가 아니어서 줄고요. 지료의 지급은 요소가 아니어서 이퀄 무상원칙이다 이 말이죠. 됐죠? 무상원칙. 그 다음에 여러분요, 네 번째 줄 끝에 봐봐. 등기가 등기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상의 지상권으로서 지료 증액 청구도 발생할 수가 없다. 알겠죠? 그런데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거기 가로묶고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당사자 간에는 청구 가능. 당사자 간은 채권이죠.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자한테는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누구한테 주관이 못한다? 제3자에게. 알겠죠? 제3자에게. 그래서 봐봐. 이러면 볼까요? 줄을 안 그었는데 두 번째 줄 끝에 봐봐. 1번 지로에 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 토지 소유자는 구지상권자의 지로 연체 사실을 들어서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가 누구죠? 제3자죠.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자. 그러니까 등기는 대항하기 위한 거라니까. 대항은 누구죠? 갑이 을한테가 아니고 갑이 을에게 주장하는 것을 을에게 주장하지 않고 누구한테?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것을 대항력이라고 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2번은요.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에 관하여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무상의 지상권으로서 지료 증액 청구권도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방금 2번에서 받고 1번에서 받고 3번은요.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줄고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경우 그렇게 되겠죠? 누구한테 대한 인연이다? 양수인에 대한 그 말이 아주 중요해.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명 그때 지상권 소멸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4번이요. 4번은 법정지상권 박스에 법정지상권자는 가운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러니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법정지상권은. 그러면 지료를 지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지상권은 남의 토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사용료를 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밑에 두 번째 끝에 봐봐. 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은 부당 이득으로서 맨 끝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지료를 지급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뭐 그 뒤에는 안 써도 돼. 안 줄고 짜라도 되는데 만약에 지료에 관해서 합의가 없다. 얼마인지 모른다. 합의가 없으면 2년 이상 연체했다고 해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고 지료 증감 청구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은 다 똑같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5번은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요. 4번은 지상권 소멸 청구죠. 몇 년 이상? 2년 이상. 이러면요. 이익이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이익이는 뭐다? 이익이는 뭐를 이익이라고 그래? 임대차. 이익이는 2달을 얘기해. 2달. 알겠죠? 2년하고 이익이하고 다르잖아요. 내가 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2년하고 이익이하고 다르다고. 이익이는 한 달, 2달 할 때 이익이. 그래서 임대차는 2기를 연체한다, 3기를 연체한다 이런 말 하죠? 그것은 월을 얘기하는 거. 월. 알겠죠? 지금 여기는요 몇 년이다? 2년이다 2년. 알겠죠? 그래서 2년 이렇게. 자, 288조 288조를 보면 이건 여러분 봐봐. 이것도 이러면 재밌는 말이죠. 이런 것은 항상 여러분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 지을 수 있어 없어? 왜 학생들 내가 몇 번을 얘기하는데 계속 지을 수 있다고 그래? 남의 땅에다 건물 지으면 여러분 땅에다 남이 건물 지었어. 용서가 돼 안 돼? 아 그건 또 안 돼? 그건 안 돼? 남의 땅에다가 건물 지으면 안 되죠. 그럼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 지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지상권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돼요? 임차권이 있어야 되죠. 원래 안 되죠. 지으려면 이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요, 이것을 건물에 뭐란다? 소유권이죠. 소유권을 뭐란다? 주된 권리죠. 주된 권리. 이것을 뭐란다? 종된 권리죠. 그러면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이나 주된 권리에 대한 전세권은요 어디에 미친다? 종된 권리. 종된 권리도 미친다. 자, 그럼 봐. 이 그림을 내가 지금 읽으면 이렇게 돼.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한 자가, 알겠죠? 그 건물의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설정을 하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만다 미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설정해서 건물을 짓고 이 건물에다 저당을 잡았어. 알겠죠? 그런데 봐봐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요
이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로를 연체를 해, 2년 이상. 그러면 지상권을 뭐 한다? 소멸을 청구하죠? 그럼 지상권 소멸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건물을 뭐 해야 돼? 철거해야 되겠죠? 바로 건물을 철거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왜요? 저당권자가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죠. 그냥 무조건 행사하면 뭐죠? 돈 안 주니까 다 나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사람을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서 어디로 보냐? 288조로 보면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지상권이 저당권이다. 지상권 위에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을 때, 또는 토지에 있는 건물 또는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될 때는 지료 체납을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 줄거 봐. 지료 체납을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 2년 연체제. 2년. 알겠죠? 연체. 오늘 욕 많이 나오네요. 알겠죠? 2년 연체죠? 그러면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어떻게 해야 돼? 상당한 기간이 흘러야 돼. 왜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당권자. 이해되시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럼 구분지상권이죠? 이런 구분지상권이라는 게 뭐예요? 구분지상권. 응? 구분지상권. 자, 그럼 봐. 구분지상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상권은 그냥 어떠냐? 지상권 봐봐. 이게 갑의 땅이죠. 갑의 땅이면 지상권은 이 토지 위를 쓰는 거, 땅 위를 쓰는 게 지상이라고. 땅 위에다가 전봇대를 받고 뭐 강고탑을 하고 나무를 심고 건물을 짓고 이걸 지상이라고 그래. 구분이란 거 뭐냐? 구분은 공중에다 하는 거, 공중에다가 땅 속에다 하는 거, 이것을 뭐란다? 구분지상권이다. 이러면 혹시 서울의 그 서울역 고가도로 시민공원으로 개장을 해야 하는데 거기 가봤어요? 아직 안 갔어요? 괜찮아. 공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직 갈 필요가 없어. 그 시험 치고 합격하고 나서 가면 돼. 알겠죠? 그거 아주 좋은 일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죠? 땅 위에 지금 육교 위에 고가도로죠? 그 고가도로가 바로 뭐냐? 만약에 서울시는 자기 땅에다 자기가 도로가 서울시 거죠. 자기 땅에다 자기가 고가도로 만들었으니까 구분지상권이 아니야. 자기 땅은 아니야. 지상권 누구 토지 위에 타인의 토지. 근데 만약에 이 땅이 국가 거라고 해봐. 국가 건데 서울시가 고가도로 만들었다고 해봐. 그러면 남의 땅 위에다 했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땅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교라든가 고가도로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땅 속에는 뭐가 있어? 그것도 지하도, 지하철, 지하상가. 그거 다 뭐다? 구분지상권이다 이렇게. 그런데 보통은 서울시는 구분지상권 안 하죠. 왜요? 자기 땅 밑에다. 그래서 여러분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밑에 보면 지하상가 있죠? 거다 누구 땅이다? 거다? 서울시 땅이죠. 서울시 땅 밑에다가 지하상가를 만들어 놨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지상권이라고 하지 않지만 만약에 그 땅이 국가 땅이라고 해봐. 근데 서울시가 땅 밑에다가 상가를 만들었어. 그걸 뭐란다?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보면 우리 여기 길거리 같은 데 가다 보면 이거 동굴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굴다리 뭐 해가지고 이렇게 밑에 지나는 데 있어 없어? 있죠? 터널 같은 게 있죠? 마찬가지 그런 것도 다 구분지상권이다 이렇게. 이해됐죠 지금?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갑이 A한테 구분지상권을 설정을 할 때 B한테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땅에다가 을이요 이미 이 땅에 지상권이 있어. 지상권 위에요 병이요 저당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한다? 이렇게 A나 B한테 구분지상권을 설정을 할 때는 여기 지상권자나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두 번째요. 이런 사람들이 없다고 해봐. 없는데 만약에 구분지상권 설정을 하죠. 그랬을 때는 A하고 갑하고 B하고 갑하고 합의에 의해서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어요. 제한. 여러분요, 다른 데 같은 데 보면 미군들이 있다간 자리를 보면요, 미군들이 자기네들 미국에서 가져온 소나무 씨를 뿌려놔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소나무가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일단 비틀어졌어. 우리나라 소나무는. 우리나라 소나무 다 비틀어져 있어. 성질 있다 이 말이죠. 성깔 있다. 근데요, 미군들 소나무를 보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미군들인데 보면 하늘로 그냥 곧장 솟아 있어. 하늘로. 미군들 소나무. 그래 딱 가서 보면 여기 미군들이 있었나? 그러면 옛날에 미군들이 있었다고 그래. 소나무들이 다 그냥 곧장 솟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그럼 소나무가 여기다가요 강고탑을 해가지고 10m에다 강고탑을 해놨는데 소나무가 뭐 15m, 18m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럼 강고탑을 다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의 사용을 막을 수 있다, 제한시킬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내 말 지금 이해됐죠? 이런 구분지상권도 지상권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무상이에요. 존속기간은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서 경과한 것은 몇 년? 30년 이상 뭐 이렇게 다 돼. 건물도 구분지상권이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구분지상권 보죠.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의 상하 범위를 정하여 줄고 건물, 기타, 공작물이죠. 건물, 기타, 공작물. 뭐는 빼? 수목. 나무는 빼. 수목은 절대 안 돼. 구분지상권. 그래서 항상 정답의 1순위가 뭐냐? 수목을 포함한다. 뭐라 넣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목 들어가면 절대로 돼, 안 돼? 안 돼. 수목은 빼.
알겠죠? 그 다음에요. 구분지상권은 이양 제3자가 토지를 사용할 권리, 내가 지금 다 써놨어. 제3자가 토지 사용 권리,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등기된 임차권을 가질 때는 그 권리가 누구죠? 지상권자나 권리가 뭐죠? 지상권. 그 권리자도 지상권자고 그 권리가 뭐냐? 지상권이고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즉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가진 자 모든 사람이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효력을 봐봐. 효력. 맨 끝에요. 설정에 의해서 지상권 행사를 위해서 토지의 사용을 도모할 수 있다. 제한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요. 이런 분묘기지권은 지금 여러분요. 분묘기지권이 여러분 이 말이 맞나요? 거기 무슨 어디 장묘학과인가 무슨 그런 학과가 있더라고. 대학교가 요즘은요. 그 학과가 있더라고. 그 학과가 나온 어느 교수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뭐죠? 연인들하고 무슨 이렇게 얘기하면서 패널 얘기하는데 저는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우리가 분묘는 뭐죠? 몇 년이죠? 30년이죠. 연기하면 몇 년이죠? 1년 30년, 60년이죠. 근데 그것은 개인 토지에 있는 분묘도 해당하는 거야? 아니면 공동무이지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 땅에 내가 묘를 가지고 있는데 30년에 100년이 그게 무슨 관계가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땅에 있는 것도 60년이니까 60년 지나면은 그 묘를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걸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왜 이해 안 가냐? 지금부터 봐. 분묘기지라고 하는 그것은 간섭상 법정 지상권이에요. 법정 지상권이라는 말이 뭐예요? 타인의 토지 위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토지 위에 묘를 만들었을 때 그걸 분묘기지권이라고 하지. 자기 땅에 자기가 하는 걸 분묘기지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양반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패널들이 얘기하니까 내 땅도 필요 없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선상 그럼 60년 있다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는 뭐 화장을 해야 됐구나. 이러면서 막 연예인들은 든게 없으니까 머릿속에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상식적으로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법정 지상권이라니까. 생각을 해봐. 법정 지상권 누구 토지 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가 묘를 썼을 때 그걸 얘기하는 거지.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썼는데 건물을 30년 가지고 있던 60년 가지고 있던 그게 무슨 사용이 있냐고. 그러면 세종대왕 묘는 그럼 언제 철거해야 돼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그래서 지금 다 얘기한다 이 말이죠. 자요. 아니 그 사람이 장묘효과라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가서 며칠 안 됐어. 책을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저건 아닌데. 자요.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분묘기지라는 것은 이걸 얘기하죠. 이것을 뭐죠? 이것을 분묘기지죠. 기가 뭐요? 묘가 있는 기본적인 땅이죠. 남의 땅에다가 묘를 쓴다면 묘를 쓸 때 어떻게 해요? 땅 속에 뭐가 있어야 돼? 시신이 있어야 돼. 시신이. 알겠죠? 시신이 없는 것을 가묘라고 그래. 가묘는 안 돼. 그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 봉분이 있어야 돼. 봉분이 있어야 돼. 봉분. 그냥 봉분이 있으니까 평장이라든가 평장 안 돼. 안매장 같은 건 안 돼. 그다음에 이미 있는 것만 돼. 그러니까 새롭게 신설하면 안 돼. 그래서 쌍분을 하면 안 돼. 쌍분을 하면 안 되고 만약에 이 묘를 개장 열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합장해서 단분을 하면 된다 안 된다? 합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묘를 열어야 되죠. 개장해야 돼. 그러면 안 돼. 이 묘를 다른 또로 이동할 수 있냐? 이동한다? 돼? 안 돼? 안 돼. 왜? 이동하려면 묘를 어떻게 해야 돼? 개장을 해야 되니까 안 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않아. 왜? 봉분이 공시방법이에요. 봉분이. 알겠죠? 이렇게 묘가 있는 것을 뭐라 한다? 그래서 분묘기지라고. 분묘기지는 남의 땅이죠. 남의 땅이니까 무슨 점이다? 타주점이죠. 그러니까 분묘기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시효취득이 된다 안 된다? 시효취득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시효취득이. 그 다음에 분묘기지, 이건 분묘기지고, 그럼 분묘기지권은 뭐냐? 이렇게 있는 묘가 있는 이 땅이죠. 이 땅을 뭐냐? 이 빨갛게 된 거. 이 땅을 수호하고, 그 다음에 봉사 지내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그 다음에 뭐한다? 제사 지내는 것.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분묘기지, 이것을 뭐라 한다? 권이라고 그래. 권. 이걸 분묘기지 권. 권은 달라. 분묘기지는 땅이고, 묘가 있는 땅이고, 분묘기지 권은 그 묘를 관리하고 소화하고 봉사하는 것을 권리라고 그래. 그래서 이 분묘기지 권이죠. 이 분묘기지 권은 뭐하냐? 시효취득을 할 수 있어. 시효취득을 해. 시효취득. 그러니까 자주점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왜? 타주니까. 땅은요 평온하고 공연하고 몇 년이다? 20년이죠. 그러니까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죠.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하잖아. 뭐가 있다? 봉분을 한다. 이게 중요해. 그래서 무상이다. 이게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땅 주인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어. 이것도 뭐다? 무상이야. 땅 소유 승낙. 자기 토지, 자기 땅에다가 묘를 쓰고 나서 땅을 매도하고 난 다음에 이장을 안 해. 이장을 안 해. 그럼 이것은 뭐다? 유상이 돼. 뭐 이런 것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여기까지만. 쇼치득.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고, 우리가 가끔 뭐가 나오면 사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성. 그럼 사성이 뭐예요? 사성이 보면 묘에 보면 그 물이 흘러가지고 묘가 뭐죠? 이렇게 쓸려 나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두툼하게 이렇게 해놓은 게 있잖아요. 이걸 사성이라는데, 사성은 분묘기지권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사성을 말한다? 둔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높게 이렇게 쌓는 거 둔덕. 이 둔덕까지 분묘기지권이 효력이 미치냐? 그건 아니에요.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냐면 분묘기지를 포기하는 것하고 분묘기지 권을 포기하는 거 달라. 분묘기지는 땅이죠. 땅은 점유를 포기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묘를 이장해 가면 되죠. 그런데 분묘기지 권은 점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묘기지 권을 포기하려면 나 더 이상 관리 안 할래 이러면 되죠. 말. 뭘 한다? 의사표시. 그러니까 분묘기지하고 분묘기지 권하고 다르다고. 그러면 전속기간은 몇 년이에요? 전속기간은요 30년. 그러면 난리가 나. 분묘기관은 분묘가 뭐다? 전속하고 수호, 봉사, 관리하는 동안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 30년이나 하는 것은 뭐냐? 그건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중의사법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공동묘지 있죠? 공동분묘, 묘지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묘지에 분묘를 설치할 때는 기본적으로 몇 년? 30년. 연장하면 몇 년? 30년. 그래서 몇 년? 60년. 그 다음에 60년이 지나면 1년 안에 묘를 개장을 해가지고 유고를 파내가지고 화장을 시키든지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일단 우리는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 위에 묘를 쓴 거죠. 근데 이런 보면 공동묘지 같은 건 이런 보통 어떻게 하죠? 공동묘지 어떻게 해요? 내가 뭘 하죠? 분양을 받아가지고 보통 하는 거잖아요. 이런 묘지 이러면요, 공동묘지 분양받을 때 한기 있죠. 단본 형태가 보통 한 800 정도 할 거예요. 800에서 1000 정도. 알겠죠? 그 다음에요, 쌍분으로 해가지고 부부 공동으로 쓰잖아요. 보통 한 1500, 1600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러면 싼 게 아니에요. 묘. 죽더라도 이거 뭐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비싸, 이게.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 이 말이죠. 이것을 분묘기지. 자, 분묘기지는요. 이러면 의예요. 두 번째 끝에 분묘기지권은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소멸. 점유까지 포기해야 되는 것이야. 분묘기지 권이니까. 알겠죠? 다음 성립요건은요. 성립요건은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몇 년간? 20년. 평온하고 공연. 줄거 봐. 평온하고 공연 그다 써. 자주 점유 X. 자주 점유란 말은 없어. 자주 점유. 왜요? 분묘기지는 처음부터 무슨 점유니까? 타주 점유니까. 기지를 점유한 때는 관습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치듯.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주고, 분묘기지에 대해서는 바로 옆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런데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시효 취득하면 지료를 못해. 그 다음에 여러분요, 2번하고 3번은 2번은 뭐냐면 2번은 줄고 토지 소유자가 첫 번째 가운데요, 분묘 설치를 승낙. 그 다음 맨 끝에요, 무상이다. 3번은요,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타의 양도. 알겠죠? 맨 끝에 이것은요, 맨 끝에 지료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세 가지인데 실제는 1번만 시험에 나와. 분묘기지권은요, 4번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취득한다. 그 다음에 분묘를 설치하고 나서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설치했으니까 그 사람이 처벌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분묘기지권은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자, 분묘는요, 시 내부에 시신이 안장돼 있어야 돼. 이른바 가묘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돼. 평장 동그라미, 암장 동그라미, 인정 동그라미 X. 인정되지 않아. 왜? 봉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의 내용이죠. 분묘기지권은요, 분묘기지권은 두 번째 줄.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미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변명 끝에 사성을 포함한 지역까지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않을 수도 있고 장사대에 관한 법률을 보면 1기당 얼마나 됐다? 30평방미터. 이 30평방미터라는 것을 주로 1기당 30평방미터 이것은 분묘기지예요. 분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요, 분묘기지가 1기당 30평방미터란 말이죠. 그러면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보다 보통 크다 적다? 크다.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이 분묘기지 면적 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봐봐, 여기 봐봐. 여기는 분묘기지고 빨간 것이 분묘기지권이니까. 알겠죠?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법에 묘를 설치하려면 한 기당 30을 넘을 수 없다. 그러니까 8평 정도를 넘을 수 없다. 8평이나 8평 반이나 이걸 넘을 수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은 땅 면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땅을 관리수호 봉사하면 더 크다 되겠죠.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 면적보다는 크다 적다? 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은요 전속기간은 어떠냐? 첫 번째 끝에요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그 분묘가 전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뭐가 된다? 전속한다. 그 다음에 여기요 합장 된다 안 된다? 합장에서 쌍분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분 형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 5번도 중요하죠? 5번 보면 여기 원래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는 거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6번은요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 관리하는 것은 누구한테 있다? 종손. 아무 말이 없으면 종손한테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